약제를 이제 증폭시켜서 혈압을 더 높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상대 약의 효과를 억제시켜버려가지고 효과가 안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약을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게 상대 약이 작용을 함으로 해서 혈압은 계속 높아 있는 상태에서 뭐 뇌졸중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피해가 나오는 거죠. Can't feel the neck. See? You're garbage. You kills for money. Don't talk like one of them. You're not. Even if you'd like to be. 2008년 1월 22일, 당시 28세였던 세계적인 영화배우 히스레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히스레저의 사망 원인이 적혀있는 한 장의 보고서입니다. 히스레저는 평소에 6가지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왔고 약물 과용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약물은 어느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많은 약을 드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른 아침, 이명근 씨의 하루는 몸에 좋다는 홍삼액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건강을 위해서다. 그리고 아침 식사 전 혈당을 낮춰주는 약을 2알 먹는다. 식탁 한켠에 수북히 쌓인 약봉지들, 모두 이명근 씨가 먹는 약들이다. 40대 후반부터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고 그는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 아침 식사 후 또다시 약을 꺼내는 이명근 씨. 혈압 강화제와 당뇨약, 심장약 등 무려 6개의 알약을 복용한다. 제산제. 외출할 때마다 꼭 챙긴다는 제산제. 약을 많이 먹다 보니 혹시 속이 쓰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명근 씨가 하루에 복용하는 약은 모두 16개. 10년 동안 매일 이 정도의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다. 혼자 잠자다가 그 물방울 하나만 어디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냥 두들기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이러냐 했더니 이제 약에 대한 참 뭐 한 가지 약이 좋다면 그 약을 먹고 치료제를 먹다 보면은 뭐가 또 거기에 상대성이 있나 봐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심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심장약을 먹죠. 젊었을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면 노인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약 55%가 3가지 이상의 만성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약을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꺼내서서 이렇게 좀 발 앞에 이렇게 노인들은 약을 얼마나 많이 복용하고 있을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신장약, 혈압약, 통풍약, 관절약, 혈압약, 당뇨약 뭐 여러 가지 먹는데 덜 가지고 왔어요. 전립선약, 그다음에 혈압약, 그다음에 고지혈, 그다음에 이제 이 눈이 좋지 않은 눈약. 2008년 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7.23개의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3분의 1, 33% 정도가 중복되는 약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노인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처방일 좀 금하는 약들을 복용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로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 건당 약 품목수. 우리나라의 경우 4.16개로 미국과 독일의 2배가 넘는다. 그만큼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을 처방받고 있을까?
제작진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투입, 6군데의 병원에서 각각 처방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각각의 처방전을 가지고 서로 다른 6군데의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 한 명의 환자가 받아온 각기 다른 약들. 처방약의 가짓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혹 문제는 없는 것일까? 조제 방식은 제가 외국에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약대 교수 2명과 가정의학 전문의 1명, 호흡기내과 전문의 1명에게 처방전과 약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그 엔세이드 결과는 놀라웠다. 2개의 처방전에서 약물의 중복 투여가 확인됐으며 6개 병원 6군데 약국 모두 임신 여부의 확인 없이 임산부들에게 금지된 약을 처방, 조제한 것이다. 같은 계열의 약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약이 2가지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환자가 투여하는 성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품목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처방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4개, 5개 이상은 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품목 처방이 많아질수록 약제 상호 관계가 많아지고 부작용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2003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786만여 건의 처방전 중에서 약 32%가 부적절한 처방전으로 밝혀졌다.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용량이 적절하냐, 또 한 가지는 상호작용, 약물 상호작용 같이 동시에 복용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 그다음에 치료 기간. 100개의 처방전이라면 한 32% 정도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약물 복용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다. 매일 400만 명 이상이 약국을 방문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프랑스 식약청. 프랑스의 약물 부작용 발생률은 얼마나 될까? 2009년 한 해 동안 지역 약물 감시센터를 통해서 3만 1,000건에 달하는 부작용이 신고됐습니다. 그중 50% 정도는 사망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꽤 심각한 부작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요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2006년 12월 6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알베르 투랄레 씨.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한쪽 발에 장애가 왔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장애가 왔는데 더 이상 근육이 몸을 지탱하지 못했어요. 그 상태로 몇 달이 지난 후에 반대쪽 다리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죠. 엑스레이를 살펴보면 근육이 죽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알베르 투랄레 씨. 그는 오랫동안 스타틴 계열의 약물인 콜스타트를 복용해왔다. 아버지는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20년 이상 복용하셨고 어느 날인가 독일의 의학 잡지를 통해서 이 약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이때부터 아버지는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발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암나키 씨 부부. 남편 부하자 암나키 씨는 콜레스테롤 강화제 부작용으로 지금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예전엔 정말로 건강 상태가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은 200-300m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부대 껴서 이런 식으로 걸어야만 할 정도죠. 시장에서 약이 회수되던 날 텔레비전에서 봤죠. 그래서 남편에게 약을 그만 먹으라고 했어요. 의사의 소견서. 암나키 씨의 근육 통증은 콜레스테롤 강화제와 관련이 있다고 적혀 있다. 문제의 콜레스테롤 강화제는 2001년 프랑스 시장에서 완전히 회수됐다.
당시 15,000건의 부작용이 신고됐다.